주식시장 전체를 보면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대충 총 투자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술주 섹터가 날아갈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는 돈이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섹터별로도 고평가 저평가로 나뉘게 되죠. 주식이라는 게 실적이 좋아도 그 회사 인지도가 낮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안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큰형님들은 몰려서 다니기 때문에 큰형님들이 섹터에 들어와야 그 섹터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식은 미래의 인기투표라는 말이 반증하듯 한동안 기술주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뜩이나 뜨거운 기술주에 언택트 시대를 열면서 불을 붙였죠. 하지만 그 섹터가 핫해질수록 점점 수익률은 떨어지고 형님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저평가된 섹터로 이동을 합니다. 세세하게는 주식마다 이슈에 따라 등락이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섹터마다 로테이션을 돌죠. 그리고 섹터 내에서도 주가가 조금 고평가인 주식에서 저평가인 주식으로 로테이션을 돌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섹터 내에서도 하는 사업이 제각각이고 비슷한 사업을 한 업체에서도 하는 제품이 다르며 서로 경쟁을 하는 구조라서 로테이션 도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핸드폰을 파는 삼성과 아이폰을 파는 애플은 같은 섹터이고 직접 경쟁자라고 할 수 있으나 디테일하게 보면 전혀 다른 물건을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식으로 보면 삼성과 애플은 스마트폰 외에도 다른 사업 구조로 되어 있고 경쟁하다 보니 시장의 파일을 서로 잡아먹고 있죠. 하지만 오일 섹터야말로 유일하게 거의 완벽하게 섹터 내에서 로테이션이 가능한 섹터입니다. 각각 회사마다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분야가 다를 수도 있고 위치와 생산 단가도 다르고 석유, 천연가스, NGL 비율이 다르고 석유 안에서도 헤비오일, 라이트오일부터 시작해서 품질도 약간씩 차이 나지만 결국 비슷한 기준의 유가에 팔리고 있죠. 한마디로 회사 고유의 특별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주와 달리 첫 발견 이래 100년 동안 한결같은 제품을 비슷한 국제 공식 가격에 판매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기 수월한 편이 있고 로테이션도 간편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테이션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 제가 처음 OBB를 샀을 때 처음부터 로테이션 파트너로 선택한 건 아니고 레퍼런스로 같이 지켜보던 오일 주식이 CLR, DVN, FANG, WPX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빈티브가 미국 이사 후 바닥에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로테이션 파트너로 눈여겨보던 주식이 MTDR과 XEC였습니다. XEC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비슷한 주식이었고 MTDR은 배당이 없는 대신 조금 더 가볍고 펀치력이 있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오빈티브가 여전히 저평가라고 봤기 때문에 실제 로테이션 할 타이밍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눈에 들어온 게 DVN과 SU였습니다. 썬코어는 종합석유 회사였기 때문에 오빈티브와는 전혀 성격이 달랐고 로테이션보다 제가 직접 투자를 했었고 최근 11불 때 썬코어는 진짜 몇 년에 한번 볼까 한 아까운 투자처였습니다. 그만한 사이즈에 재무표도 어깨 내에서 특별히 나쁘지 않고 캐나다 1위 자리까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투자해도 그 행위가 두렵지 않은 안전빵 주식이었죠. 잠시 3,000%로 빠지면 썬코 같은 안전빵 주식 중에 제가 미 대선 전에 샀다가 미 대선 전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미 대선 전에 백신 소식이 없다 보니 내년에나 나오겠다 싶어서 다시 팔았던 에어캐나다 주식이 있습니다. 에어캐나다 주식이 더 아쉬운 이유는 오일 섹터처럼 인기가 시들해지는 섹터도 아니고 회사도 크고 항공사 이름에 그 나라 이름이 들어가는 회사는 쉽게 망하지 않죠. 물론 에어캐나다도 한번 파산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이벌인 웨스트젯도 회사가 팔리고 코로나도 마탱이가 가서 거의 독점 수준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고 이제는 아예 웨스트제트를 통째로 인수하려고 협상 중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 적격이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여담이지만 심지어 제가 영상까지 만들다가 주식을 팔면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안 팔았으면 현재 48% 수익이네요.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좋은 주식도 많고 장래성이 풍부해서 오래 들고 있어도 될 만한 주식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만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안심되는 회사는 찾기가 드뭅니다. 가뜩이나 그 회사가 어떤 이유로 주가가 50%나 떨어진 상황이라면요. 실제 수익을 보느냐를 떠나서 몇 억씩 돈을 넣거나 자기 포트폴리오에 반을 넣어도 걱정이 없으면서 돈은 돈대로 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좀 날린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썬코어는 제가 따로 샀고 대본 에너지가 오빈티브 주가 가격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 해도 될 만했는데 제가 오빈티브 주가 15불까지는 지켜보자는 마인드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한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있죠. DVN은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오빈티브 주당 주가가 2불일 때도 당시 주가가 3배 이상 높았던 DVN과 비교하면서 오빈티브 주가가 당장 대본 에너지 주가를 넘어도 놀랍지 않을 거라고 말했었는데 당시 대본 에너지는 재무표를 좋게 만들고자 가진 자산을 거의 다 팔아서 이빨 빠진 호랑이였습니다. 결국 재무 상태는 좋아졌지만 생산량을 잃고
있었고 가지고 있던 자산도 그 전에 비해 크게 특색이 없었죠. 코로나 폭락장에서 좋은 매물을 살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고 WPX를 인수하는 순간부터 빠졌던 이빨에 임플란트를 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위기 바로 전에 펠릭스 에너지를 인수하고 좋은 자산을 확보했지만 빚 때문에 개발 비용이 아쉬운 WPX랑 재정은 여유가 있는데 자산이 부족한 DVN의 합병은 환상적인 궁합이었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에 대본 에너지와 오빈티브의 주가가 크로스가 된다면 한번 로테이션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는 스마트폰 앱에다 하나의 섹션을 만들고 거기에 비교해서 보고 싶은 같은 올 주식을 모두 넣습니다. 보통 미드스트림은 배당 위주고 다운스트림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업스트림 주요 회사와 종합회사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정고점 주가로 한 주씩 산 걸로 넣습니다. 보통 3개월 안쪽 정고점을 넣는데 저는 6월 초 슈팅할 때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오빈티브 같은 주식이 제일 위로 플러스로 올라갈 겁니다. 물론 오빈티브는 미국 이사라는 특이한 이력 때문에 다른 주식들과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을 겁니다. 그럼 최근 고점 기준으로 가장 많이 다시 떨어진 주식이 가장 저평가 혹은 로테이션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밤 장이 끝나면 그 상관관계를 눈으로 익혀야 합니다. 정고점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저평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의 인기관계를 참고하려는 거라 정고점 대비 퍼센테이지보다 내가 가진 주식 대비 퍼센테이지를 참고하는 게 핵심입니다. 꼭 정고점이 아니더라도 오펙 회담이나 부양책이 발효된 날 등 특정 이벤트 날로 기준은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다. 그냥 그 섹션에 회사가 20개 정도라면 직접적으로 회사를 조사해서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 3개에서 5개 정도 중점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레퍼런스로 재미로 보는 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보고 있으면 엎치락 뒤치락 비슷하게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DVN을 좋은 파트너로 생각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엑셀 파일에다 회사 30개 정도 넣고 정고점, 전저점 혹은 배당과 특징 등등 제 개인적인 데이터를 넣어서 수치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건 저만의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개인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회사마다 어떤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단순히 로테이션 파트너뿐만 아니라 상하방 레버리지가 큰 녀석들도 보이고 뭔가 저평가 같은데 꾸준히 구석에서 못 나오는 애들도 보이고 어떤 여러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회사에 대한 공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로테이션 할 양은 각자 편한 퍼센테이지를 정하면 되고 로테이션 한 후에는 다시 앱에서 새 섹터를 만들어서 교환한 가격으로 한 주씩 입력시켜 놓고 후에 퍼센테이지 변화를 지켜보면서 로테이션을 반복시켜주면 됩니다. 요즘 큰 손들은 인공지능 자동 매매를 하다 보니 비슷한 유형의 주식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로 주가가 맞춰지거나 차순으로 오르고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 추수감사절이라 주식시장이 문을 닫고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라 오후 1시까지만 장을 여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 추운 날씨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미국보다 한 달 정도 빠릅니다. 보통 경제적인 이유로 캐나다 휴일은 대부분 미국 휴일과 맞춰갑니다. 그런데 1년에 서로 다른 휴일을 하는 날이 며칠 있는데 그럴 때 미국과 캐나다에 동시에 상장된 예를 들어 썬코어나 오빈티브 같은 경우 각 나라 휴일에 갑자기 올리거나 내리거나 장난질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들은 보통 미국, 캐나다 두 가지를 다 가진 경우가 많고 주식은 연동되어 있으나 서로 휴일 때문에 개인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차피 당일 거래되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고 간혹 벌어집니다. 오케이, 거기까지.